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한민족 이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라는 그 정황을 제가 보면서 제가 사실 살짝 소름이 돋습니다. 야, 북한의 리병철이가 쿠데타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거 뭐 일반적인 예상 이런 거 아니고 완전히 바뀐 정황이, 그러니까 김씨 남매 김정은, 김여정이가 권력을 상실한 이런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보이고 있고 또 그런 발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북한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 6월 24일 날 북한에서 뭔가 회의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여정이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사행동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갑자기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군사행동을 중지시켰죠.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북한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사진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리병철을 비롯해서 일부 위원들을 참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지금 리병철이가 지금 북한 권력을 잡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 링크해 드릴 텐데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정말로 그때는 좀 희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간 상황 보니까 말씀드린 이 동영상처럼 완전히 리병철이 북한 권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뭐 8월 20일 날 국가정보원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역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했죠. 국정원이 김정은이 동생 등에게 국정을 위임 통치했다라고 이제 충격을 줬는데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여정이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 1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리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되었다. 라고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권력을 어떻게 나눕니까? 권력은 특히 이 북한 같은 이런 절대 권력자는 권력을 뺏기거나 혼자 권력을 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권력을 나눕니까? 권력을 나누는 것은 집단지도예요. 집단지도 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저는 초지일관 권력을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우리 국정원은 이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도 북한을 뭔가 쉴드를 쳐주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위임 통치 총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리병철이 당 군수공업부장인데 이 리병철이가 전략무기 개발 이 군 분야를 맡는다. 박봉주와 김덕훈이가 경제 분야를 총괄한다. 그리고 최부일이 깜짝 스타 최부일이가 군사 분야를 총괄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부일이가 이제 군정지도부장이 되어서 군사 분야를 통괄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말이 되냐? 그러면은 최부일이 지금 리병철의 핵심 세력이고 리병철이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권력은 최부일이가 완전히 지금 권력의 실세가 지금 된 것 같다. 그리고 경제 분야, 내각 분야는 박봉주는 그냥 빠지고 김덕훈이가 최고 권력자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김정은이가 완전히 밀려난 정황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은 무조건 1호인데 김정은이 하는 행사는 1호 행사, 김정은이 하는 말은 1호 말씀, 김정은의 예산은 1호 예산, 뭐든지 1호인데 노동신문 한 켠을 보여주면서 김정은이가 2호로 밀려났던 그 정황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지금 노동신문 9월 1일자 노동신문 그리고 9월 1일자 민주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1호가 리병철 부위원장 장영군의 협동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지도했다.
2호는 박봉주 위원장, 장영군의 여러 농장에서 태풍 피해 복구 사업을 지도했다. 3호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황해남도 여러 농장의 피해 복구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4호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고 박경숙 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4호로 밀렸어요. 화환 보내는 거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4호로 밀려도 지당한 거죠. 그렇지만은 북한은 그동안 무엇을 하든지 간에 1호였습니다. 여기 좀 잘렸는데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다 라는 보도도 이건 또 5호로 밀렸어요. 여기는 민주조선에서는 노동신문 아예 발행도 안 되었고 민주조선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에게. 이게 5호로 밀렸어요. 아니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으면 당연히 1호로 가야죠. 김정은은 지금 권력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어디 감히 김정은이 아닌 자들이 현지 지도를 한다 그럽니까? 안 맞죠? 그런데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1호가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정황이고, 자, 이거 외에 이제 더 확실한 것들이 나옵니다. 북한이 절대 권력 조직 지도부를 무력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직 행정부를 신설했습니다. 조직 지도부를 김여정이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죠.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자, 그런데 조직 행정부가 신설되었다고 데일리 NK가 9월 2일 날 보도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사법, 공안기관에 대한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조직행정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장에 김재룡 전 내각총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소식 통은 새로 나온 당 중앙위원회 부서는 사법, 검찰, 보위, 안전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당적 통제를 담당하는 조직행정부이며 이 부서의 책임자로는 이전 내각총리인 김재룡이 발탁됐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제7기 16차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신설 부서를 내을 때 대한 문제를 심의 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 신설 부서의 명칭을 밝히지 않은 채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 담보하며 우리의 계급 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지난번에 북한이 노동당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하면서 그 노동당 전원위원회 소집하는 그 소집 공고문이 1호, 그리고 김정은의 행동이 2호.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김정은 문제 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원위원회 마치고 나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 내용은 없고 권력 이양 이야기만 나오고 군정지도부가 군사 분야를 통괄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군정지도부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달에 신설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답이 나온 거죠. 바로 조직행정부가 신설된 겁니다. 그럼 이 조직행정부가 뭐냐? 이거 정말 무서운 바로 그런 부서예요. 자, 조직행정부 신설은 새로운 절대 권력자 탄생을 암시하는 겁니다. 장성택의 그 행정부와 오버랩이 되는데요. 장성택이가 바로 죽기 전까지 노동당 행정부장이었습니다. 지금 조직행정부가 탄생되었죠. 바로 장성택이가 그 부장을 한 겁니다. 자, 조선노동당 행정부는요, 1960년대 김일성의 정적 숙청 작업의 선봉에 섰던 기구였으나 김정일로의 권력 이양이 거의 마무리된 1991년에 조직지도부에 편입되었다가 2007년 독립해서 장성택이 실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화 되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의 실각과 더불어 와해되었고 조직지도부 산하 7과로 축소됐습니다. 이 행정부는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사법기관, 공안기관을 통치하는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 훨씬 더 강화된 권한의 그런 부서인데, 뭐 비슷하게로 따지면 민정수석실, 그 민정수석실의 훨씬 업그레이드 판이 바로 조선노동당 행정부예요. 왜냐? 여기에서 사법부, 입법부, 그 공안부 전부 다 통치를 하니까. 자, 그런데 과거에 이제 60년대부터
김일성의 숙청 작업 뭐 그렇게 해서 정적들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봉에 서 있다가 1991년도에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제 권력을 완전히 나누는 이 체계가 되었죠. 자기 아버지는 국방 외교, 외교, 그리고 김정일이가 국방, 내치 이것들 다 맡게 되었죠. 김일성은 외교만 하게끔 되었고, 그걸 이제 헌법으로 바꾸었죠.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가 조직지도부장이 되면서 이 행정부가 너무 세니까 조직지도부로 집어넣은 거예요. 91년도에 자기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김일성 죽기 전에 김정일은 이미 91년도에 공식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산하로 조직지도부 산하로 집어넣고 자기가 조직지도부장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의 여동생 김경영의 남편이죠. 장성택이 이제 호가호위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니까 장성택이한테 경고 차원으로 좌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성택이 복귀를 했죠. 그래서 장성택에게 2007년도에 행정부장이라는 직함을 줬습니다. 그전에는 수도부장이었죠. 그 수도부장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그리고는 이제 행정부장을 줬어요. 행정부장을 주면서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리제강이 이제 그때 최고 권력자였는데 김정일 밑에서 그 리제강을 견제하는 이런 서로 간에 견제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리제강은 뭐냐? 원래 조직지도부는 당의 이런 그 공안, 사법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이걸 다 합한 것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가 들어오면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장성택에게 민정수석 역할을 떼내서 행정부장으로 주고 리제강에게는 인사수석 역할만 하는 그 조직지도부만 남겨놓고 리제강에게 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제강은 교통사고로 죽었죠. 아마 장성택 측에서 암살한 것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바로 행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이 이제 2013년도에 제거됐죠. 그러면서 조직지도부에 다시 7과로 넣었습니다. 7과로. 자, 이 조직지도부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자, 김여정이가 조직지도부를 장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당의 인사, 그리고 북한 전체의 사법, 공안, 통치, 치안, 이 모든 것들을 김여정이가 전부 다 실권을 거머쥐었다라고 그동안 알려졌었죠. 그런데 김여정이는 아직도 만약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냥 지금 인사수석 역할만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2부장, 제1부부장이 아닌 그냥 부부장이 사실은 다 하고 김여정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핫바지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조직 행정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보위성, 우리가 치면 국정원이죠. 사회안정성, 우리가 치면 경찰청이죠. 최고검찰소, 우리가 치면 검찰이죠. 최고재판소, 우리가 치면 법원이죠. 보위사령부, 우리가 치면 기무사령부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통제하고 지도하고 관할하는 것이 바로 조직 행정부입니다. 과거 장성택이가 했던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김재룡이라는 사람을 이 행정부장에 임명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김재룡이 누구냐? 경제 실패를 책임지고 해임됐던 사람이에요. 김재룡이는 불과 8월 달까지만 해도 내각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의 기사에 보면 그때 이제 이 전원회의를 하고 나서 김덕훈이를 내각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김재룡은 경제 실패 문제로 인해서 해임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임됐다라고 한 김재룡이가 내각 총리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로 다시 지금 재등판한 겁니다. 이 김재룡이 누구냐면은 1959년생이고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조직행정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왜 리병철이냐라고 하는 그 연관성이 이 사람의 이력에서 나옵니다. 뭐냐? 과거에 14년 이전에 자강도 강계시 노동당 위원회 책임비서였습니다. 자, 강계시가 어떤 데냐면은 미사일 생산 공장 이런 군수공업 단지가 있는 곳이 바로 자강도 강계예요. 그 강계시의 노동당 책임자였습니다.
당의 최고 책임자였죠. 강계시. 우리로 치면 이제 시장, 뭐 우리는 뭐 이 시장을 통제하는 어떤 당원이 없으니까. 여하튼 뭐 시장급의 그런 사람인데 시장보다 훨씬 센 사람이죠. 시장은 따로 있지만. 그러다가 2014년도에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계시 책임비서를 하다가 14년도에 갑자기 기초단체급에서 광역단체급의 최고 책임자로 점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불과 2년 만에 중앙으로 진출했죠. 노동당 중앙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조직지도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조직행정부장,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리병철하고 있느냐? 바로 이때 리병철이가 당 군수공업부장입니다. 지금도 리병철이가 군수공업부장이죠. 2014년도부터 리병철이는 군수공업부장을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하는 이 공장들이 있는 강계시 책임비서인 이 김재룡이하고 리병철이하고는 상당히 자주 만난 사이겠죠. 그때 잘 모셨겠죠. 리병철이를, 김재룡이가. 그러면서 이제 리병철이가 당 군수공업부장에 영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당의 부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장관보다 더 센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리병철이가 자기를 잘 모셨던 이 김재룡이를 도당,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로 올려주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중앙으로 당겨주고, 그리고는 지금 리병철이가 권력을 잡았다면 너가 총리해. 그리고는 너가 나를 대신해서 과거 장성택이 역할처럼 그냥 공안 통치 모든 것들을 네가 책임져. 왜? 넌 나의 오른팔이니까. 이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새 권력기관이 들어선 후에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있는 1호 외화벌이 조직입니다. 1호 외화벌이 조직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왜? 그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벌어가야 되는 외화벌이 조직인데 누가 건드립니까? 외화 벌어가야 김정은에게 지금 39호실에 자금을 넣어주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올 4월 달부터 보위사령부 이런 곳에 배급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내려앉은 조직이 보위사령부인데, 그 보위사령부가, 그 완전히 그냥 무너진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김정은의 외화벌이 조직을 쳤습니다. RFA가 9월 2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8월 중순 평안북도 국경지역에서 대량의 수산물과 약품을 밀수하던 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보위사령부에 단속되어 파문인다. 밀수 현장에서 체포된 일꾼들은 우리는 당 소속 무역회사로 당 자금 마련을 위한 밀수 행위니 군 보위사령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보위사령부는 밀수품을 몰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파장이 커져 결국 조직지도부가 개입해 해결했다. 자, 최종적으로는 조직지도부가 개입해서 해결했다. 그 말은 체포된 사람 풀어주고 이렇게 조정을 좀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위사령부 4월 달부터 완전히 그냥 권력 다 뺏긴 이 보위사령부가 어디 감히 김정은의 충성자금을 마련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을 단속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체포해버리고 물건을 다 압수하고 이럴 정도로 김정은 외화벌이 근데 왜? 그게 왜? 라고 하는 우습게 보인다 이겁니다. 김정은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9월 1일 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자신의 SNS에 주장한 내용인데요. 8월에 북한 김정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선박과 수산물 밀수에 나섰던 중국 해운회사 선박 한 척이 북한의 초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해군 8전대 소속 경비정에게 공격받아 격침됐다. 자, 중국 어선들이 오고 북한 어선들이 있습니다. 자, 북한 어선들이 이제 생선을 잡죠. 그 생선을 잡은 것을 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어선이 와요. 여기다가 중국 어선은 자기가 직접 잡은 게 아니지만 이 북한 어선이 잡은 걸 바로 그냥 배에서 배로 옮겨 싣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신이 직접 잡은 걸로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밀수입니다. 이게 어떤 밀수냐? 실제로는 수입행위인데 수입을 하면 관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직접 잡으면
농수산물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농수산물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양 어선들 인도양에 가서 직접 물고기 잡지 않고 아프리카 현지 어부들이 잡은 그 어선에 있는 그것을 물고기를 우리가 옮겨 실어서 부산항으로 갖고 와서 팔게 된다. 그거 걸리면 밀수입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밀수행위한 거예요. 그런데 비일비재했던 일이죠. 왜? 외화벌이 해야 되니까. 이 수산물 사업소에서 외화벌이 해가지고 충성자금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해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니들 어디 감히 평소에 해왔는데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쪽 이제 중국 쪽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이받아서 침몰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던 이 수산물들 전부 다 그냥 수장돼 버렸고, 그리고 그 어부들은 침몰됐지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들이 와서 구해갔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산물도 전부 수장됐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해군 고속정 말단 장교들까지도 김정은 힘 다 떨어졌어. 김정은에 돈 주는 거 그게 왜 관계없어. 김정은이는 내가 돈 벌어야지 나한테 돈 줘, 이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RFA 보도, 주성한 기자의 주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는 김정은은 끈떨어졌다 라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김정은의 자금에 가는 이런 정말 무소불위, 노터치, 언터처블 이 조직, 이 기업들은 이렇게 아무나 그냥 때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결정적으로 이 사진들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김정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자, 2017년도에 현지 지도를 합니다. 장군들 옆에 서가지고 그냥 뭐 땀 뻘뻘 흘리면서 필기하느라고 난리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2020년 수해복구 현장 지도입니다. 아니,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감히 수령 앞에 호주머니 손 넣고 있는 거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마스크 똑바로 안 쓰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지금 수령님 코로나19 걸릴 수 있게 어디 감히 지금 여기서 콧김을 뿜고 있습니까? 코에다가 마스크 걸어야죠. 근데 코에 마스크 걸지 않고 입에만 대충 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스크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히. 그리고 자세 한번 보십시오. 호주머니 손 넣고 자세 아주 자연스럽게 삐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그냥 서서 경청하면서 적어야지 딴 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기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이자가 김정은이가 아니던지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맞다면 김정은은 권력은 이제 지난 이 2017년 이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 됐다. 까짓거 뭐 손 좀 넣고 있어도 좀 삐딱하게 있어도 마스크 대충 안 쓰고 있어도 김정은이 너 따위가 어떡할 건데? 나 리병철 동지하고 지금 직계 라인이야. 이런 상황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선전선동부를 김여정이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전선동부에서 어떻게 이런 사진을 검열 없이 내보냈냐. 그 말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선동부가 김여정이가 통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어떤 그 이미지를 점점 깎아내리는 작업을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야, 김정은한테 좀 삐딱하게 서 있고 이런 거 이제 점점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 지금 위에서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김정은 조금 뭐 자, 노동신문 일면에서도 4호로 밀리고 또 여기서도 뭐 호주머니 손 넣고 마스크 대충 쓰고 뭐 필기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그냥 이제 보통 사람이 돼가는 김정은 이미지를 선전선동부에서 일부러 만들어서 이런 사진을 내보낸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김정은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자는 김정은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달라진 북한 권력 구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3층 서기실, 바로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3층 서기실인데 그 3층 서기실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김정은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상황에 따르면 리병철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이제 우리 조금만 상황 관리 잘하면 정말 북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한국은 새로운 정치 체제가 탄생을 하고 한다면 정말 미국하고 힘을 맞추어서 진짜 북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근데 좀 많이 남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